여러분 안전한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뉴스데스크는 한반도를 직격한 태풍 카눈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태풍은 오늘 아침 경남 남해안으로 상륙한 뒤 한반도 전역을 영향권에 둔 채 북상 중입니다. 세력이 다행히 조금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을 토해내면서 이제는 서울 수도권에 바짝 다가왔습니다. 먼저 오늘 태풍의 이동 경로와 피해 상황, 김민욱 기자가 종합해서 전해드립니다. 밤새 제주도 동쪽 해상을 통과한 제6호 태풍 카눈은 오전 9시 20분쯤 경남 거제에 상륙했습니다. 당초 예상 위치보다 조금 동쪽에 상륙한 카눈은 그대로 거제와 창원을 통과했습니다. 태풍 상륙 직전부터 경남 남해안과 부산에는 비바람이 매섭게 몰아쳤습니다. 얕은 물이 흐르던 하천에는 흙탕물이 거칠게 흘렀고 둑을 넘어 주변 도로까지 삼켰습니다. 시속 100k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시설물들이 마치 종이 조각처럼 날아다녔고 건물 외벽과 구조물들이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파도도 높았습니다. 최고 파고 8m까지 예보됐던 부산에는 거대한 파도가 항구와 해안을 덮쳤습니다. 상륙 이후 시속 30km대의 속도로 경남을 통과한 카눈은 낮 12시쯤에는 대구에 다다랐습니다. 이때부터 대구와 경북 지역에 피해가 잇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군위에서는 불어난 물에 하천 옆 도로가 유실되기도 했습니다. 낙동강과 지류에는 곳곳에 홍수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비가 더 무섭게 쏟아진 곳은 동해안입니다. 태풍의 이동 경로 오른쪽에 놓이면서 동풍이 강하게 불었고 지형적인 영향으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6시 기준 속초에는 396mm, 강릉은 345mm가 내렸습니다. 태풍이 이례적으로 내륙을 종단하며 북상한 데다 이동 속도까지 느려 전국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태풍의 세력이 우리나라 동서를 모두 포함하고 해역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느리게 북진하면서 태풍의 영향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오후 3시 무렵 태풍 강도가 상륙 시점보다 다소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지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밤부터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위협합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 9시 태풍이 서울 동쪽 약 50km까지 접근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루 종일 전국을 긴장에 떨게 한 카눈은 자정 이후 휴전선을 지나 북한으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태풍 카눈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대구 군위군에서는 제방이 무너졌는데요. 군위에서 1명이 숨지고 달성군에서 1명이 실종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하천 범람으로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누런 흙탕물이 마을을 삼킨 채 넘실거립니다. 어디가 사람 사는 곳인지 어디가 하천인지조차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오후 2시에 이미 168mm의 물폭탄이 쏟아진 대구 군위군의 남천이 불면서 제방이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겁니다. 남천 옆 저지대 마을인 효령면 병수리 등도 속절없이 물에 잠겼습니다. 하천이 범람하면서 효령면 119 상황실에 침수 신고와 구조 요청이 빗발쳤고 소방당국은 마을 복지센터에 상황반까지 차렸습니다. 지금 이제 3개 방면으로 나눠서 그 침수 지역에 혹시 대피 못한 사람이 있는지 재검색 지금 들어갈. 군위군은 남천의 수위가 높아지자 주민 대피령을 내렸고 주민 200여 명은 효령 초등학교 등으로 황급히 이동했습니다. 아이고 나는 해라이 넘어갔는데 우리 아들 일로 데려왔다. 막 놀래가지고 생년이 40년, 50년도 처음이에요. 하지만 미처 대피하지 못한 60대 남성 1명은 남천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근의 산간마을에선 폭우에 도로가 유실돼 7가구가 마을에 갇히기도 했는데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달성군에서도 오늘 낮 2시쯤 휠체어를 탄 장애인 1명이 물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119 구조대가 수색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휠체어만 발견한 상태입니다. 구조당국은 장비를 동원해 추가 수색에 나섰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태풍으로 인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고 주택 침수 등 재산 피해도 100여 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태풍 카눈이 남긴 피해는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보내주신 제보 영상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강풍 피해뿐 아니라 폭우로 인한 피해도 많았는데요. 시민들이 직접 겪은 카눈의 위력을 윤상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중심부 최대 시속 115km로 상륙한 카눈. 남해안 지역에선 태풍이 오기 전부터 강풍 피해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경남 거제의 한 항구 앞 냉동 창고. 샌드위치 패널로 된 창고 외벽은 강풍에 찢겨나가 도로에 나뒹 겁니다. 줄을 묶어 놨었는데 줄이 터졌어요. 바람이 공간 많이 세가지고 자꾸 흔들리니까 줄이 터졌어요. 부산에서도 건물 외벽이 떨어져 종잇장처럼 휘날리다 강한 바람을 타고 공중으로 솟구칩니다. 주차장 차단기는 바람을 이기지 못해 위아래로 거세게 흔들리고 거리 곳곳에 물건들이 날아다닙니다. 사람도 중심을 잡고 서 있기 어렵습니다. 거센 바람에 한 번 넘어지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곤 일어설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계속 바람에 밀리셔서 결국에는 쓰러지시더라고요. 이제 서로 이렇게 의지하시면서 이렇게 일어나시려고 막 이렇게. 변화무쌍했던 경로와 달리 진행 속도는 이례적으로 느렸던 카누는 장시간 물폭탄을 쏟아냈습니다. 한때 시간당 60mm의 폭우가 쏟아진 경남 창원. 한 고등학교 앞 도로는 완전히 물바다가 됐고 순식간에 불어난 하천은 주변 도로를 덮쳤습니다. 도심 속 도로 사이를 흐르는 다른 하천은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집어삼킬 기세입니다. 오늘 오후 홍수경보가 발령됐던 대구 군위군에서는 강물이 넘쳐 도로가 부서졌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오후 들어선 중부지방에서도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대전의 한 거리에선 식당 간판이 위태롭게 기울어졌고 아파트 단지 나무는 쓰러지며 주차된 차량을 덮쳤습니다. 세종에선 불어난 하천에 휩쓸린 흙더미가 다리 위로 밀려왔습니다. 카눈이 뿌린 강한 비로 하천이 넘쳤다거나 범람 위기라는 시민들의 경고도 줄을 이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있는 해안가 지역에는 대피 명령이 내려졌죠. 그런데 이번에도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태풍을 직접 체험하겠다고 나선 인터넷 방송인들, 낚시꾼들의 위험천만한 행동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풍 경보가 내려졌던 오늘 오전 부산 해운대. 태풍을 직접 체험하겠다며 나선 유튜버가 강하게 부는 바람에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해안가로 힘겹게 이동하더니 결국 빠른 속도로 밀려 들어오는 파도에 휩쓸립니다. 유튜버가 서 있던 도로는 순식간에 강물처럼 변했습니다. 주변엔 이미 벽돌과 간판이 떨어지는 등 피해가 나고 있지만 헬멧 같은 안전장치 하나 없이 해안가로 향한 겁니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던 제주에도 비슷한 방식의 태풍 체험형 인터넷 방송이 이루어졌습니다. 와, 내가 봤을 때는 웬만한 작은 배는 이거에 뒤집어져. 이처럼 위험천만한 태풍 중계는 지난해 9월 흰남노 때도 논란이었습니다. 왜 지금 제일 위험한?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빨리빨리. 당시 태풍 경보가 내려졌던 부산에서 한 유튜버가 도로까지 덮친 파도에 휩쓸리기도 했습니다. 유튜버들뿐이 아닙니다. 오늘 새벽 부산에서는 3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물속에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모니터링을 하던 구청 직원이 출동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의식이 돌아오자 가족에게 넘겼습니다. 어제 태풍특보가 내려졌던 제주도에서는 서핑을 하는 관광객이나 낚시꾼 등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행동은 심각한 인명피해는 물론 구조와 행정인력의 발목마저 붙잡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대피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고 강풍이 부는 곳, 특히 물결이 높아지는 갯바위나 방파제 등 해안가에는 절대 접근해선 안 됩니다. 뾰족한 낚싯대의 경우 낙뢰에 맞을 위험도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네, 보신 대로 오늘 철도, 항공 할 것 없이 교통 차질이 컸는데요. 서울역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지금 상황은 어떻고 언제쯤 운행이 정상화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동욱 기자, 현재 서울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열차 300여 편이 태풍으로 운행을 중단하면서 서울역은 평소보다는 이용객이 적은 편입니다. 다만 일부 승객들은 혹시나 목적지로의 운행이 재개될지 몰라 기다리는 모습도 보입니다. 열차에 탑승한 승객들도 태풍 영향으로 열차가 서행 운행하면서 불편을 겪었는데요. 오늘 오전과 오후
많게는 30분가량 출발과 도착이 지연됐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남해안권 철도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선로 등 시설물 점검을 마치고 일부 구간의 운행을 차례차례 재개하는 중입니다. 코레일 측은 기상 상황 변화에 따라 내일은 대부분 구간에서 열차 운행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기상 상황 악화로 항공편도 종일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일 상황은 좀 변화가 있을까요? 네, 국토교통부는 각 항공사별 운항 스케줄을 취합해 태풍 상황에 맞춰 항공기 운항 계획을 일부 조정하고 우회 항공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장 결항이 많았던 제주공항에서는 오늘 오전 일부 항공편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남부지방 공항들은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수도권은 저녁 들어 비바람이 한층 더 강해지고 있어 운항 재개는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내일 항공사별 운항 계획은 오늘 자정 넘어 1차 취합되고 내일 새벽 5시쯤 확정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풍 영향에서 벗어난 공항이 늘고 있지만 지역별로 상황이 다른 만큼 승객들은 운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